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구본일입니다. 오늘은 질문지만 준비해서 대본 없이 제 생각을 게임회사 밸런스 게임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안정성과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과 경험치인 중소기업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갈 수 있으면 대기업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근데 이게 연차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첫 회사는 중소기업을 다녔고요. 나중에 중소기업을 다니다가 이제 대기업으로 이직한 케이스고, 또 대기업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시 중소기업으로 가고 싶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어쨌든 그 커리어상 대기업을 한번 경험해보고 이제 큰 회사의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연봉이 괜찮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제 대기업은 권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권한이 적은 만큼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한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고 내 성장을 하기에는 더 괜찮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중소기업은 망할 수도 있겠죠. 중간중간에 프로젝트가 드롭되고 다시 전배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기업을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신입으로서 들어갔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 둘 중에 선택을 하신다면 본일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시는지. 이것도 이제 되게 복합적인데, 내가 원하는 커리어에 있는 맞는 장르의 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동료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기업을 가게 되면 정말 이제 좀 안 좋은 케이스는 보면 동료들이 정말 다 공무원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동료들이나 이제 프로젝트에서 배울 게 좀 정해져 있고 배울 게 크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기업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팀에 따라서는 빨리 나오고 새로운 곳을 찾아야지 더 내가 성장하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겠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회사 규모는 작지만 내 커리어를 빛내줄 수 있고 덕업일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나게 되고, 거기다가 보상까지 좋게 되면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좋죠. 연봉과 커리어 중 어느 게 중요할지인데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전 IT 업계에서 유능한 사람은 낮은 연봉으로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밸런스 붕괴 게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들으면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커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연봉은 어쨌든 내가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차오를 것이고, 실무자의 한계 연봉선이 있고 또 관리자가 됐을 때는 그 한계 연봉선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괜찮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커리어를 쌓는 게 압도적으로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커리어를 쌓다가 너무 이제 연봉이 낮아, 주변의 연차들에 비교해서 내 연봉이 너무 낮으면 그래도 잘 챙겨 받아야 되겠죠. 또 그게 있어요. 기획일을 잘해서 유능한 것과 연봉을 잘 받는 거는 이게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일을 잘한다고 거기에 딱 정비례해서 연봉을 잘 챙겨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팀과도 굉장히 좀 협업을 잘 하고 내 상관한테도 어느 정도 내 연봉을 잘 챙겨 받을 수 있게 업무 보고도 잘 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직장인으로서 당연한 거죠. 훌륭한 프로그래머와 신입이거나 조금 무능한 아티스트 vs 신입인 프로그래머인데 유능한 아티스트, 이거 둘 중에 고르게 된다면 혹시 어떤 걸 고르게 될지. 실제로 두 경우 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프로그래머가 어쨌든 훌륭하면 빌드가 잘 나오죠. 근데 이제 아티스트가 훌륭하지 못하거나 이제 신입급이면 최적화가 굉장히 안 돼 있거나 그림이 정말 개판이고 유저들한테 사랑을 못 받는 그런 그래픽 디자인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럼 또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그림 때깔은 괜찮고 뭐 3D나 쉐이더 기술도 훌륭한데 빌드가 안 나와요. 둘 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그래도 저는 프로그래머가 유능한 쪽을 고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AI로 이제 아트를 대체할 수 있고, 그냥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에셋 구매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한 명 잘하는 외주 작업자들을 구해가지고 아트를 구성을 한다거나 그러면 어쨌든 빌드는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괜찮은 프로그래머랑 일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예외가 있는데, 정말 이제 정상급들의 게임들 보면 취향은 다를 수 있어도 그래픽이 구린 게임은 없어요. 정상급의 게임을 만들려면 사실 모든 파트가 다 유능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한쪽이 뭔가 이제 비어져 있으면 인사를 되게 잘못한 거죠.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거 그냥 싹 1절 빼고 정말 딱 그렇게만 있다면은 네. 어떤 걸 고르실지 그거 궁금하네요. 근데 진짜 프로그래머가 무능하면 빌드가 나오질 아. 않아서 그거는 게임 자체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 중요하죠. 뭔가 제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 뿐이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림으로 아트로 접근하는 것과 이제 그래픽 디자인으로 접근하는 게 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자기 그림만 찾고 최적화라든지 이게 인게임 안에서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아티스트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또 그런 분 만나도 그림은 잘 그리지만 같이 일하기는 굉장히 싫어지죠. 그 다음 하나 더 말씀드릴 게, 그들이 만약에 밸런스 게임을 하면 유능한 기획자와 유능한 프로그래머,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그래도 기획자가 없는 게 프로그래머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이고, 사실 PD나 디렉터급이 리딩을 잘 한다면 이제 정말 신입급의 기획자로도 게임을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거든요. 뭔가 제가 기획자를 방어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한 개발 빌드이지만 개판으로 운영되는 것과 훌륭한 운영을 하지만 완성은 개판 게임이 되는 것 중 어느 쪽이 네. 더 버틸만해요? 차라리 훌륭한 빌드를 가지고 개판으로 운영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애초에 일단 빌드가 너무 개판이면 운영까지 넘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유저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없고 유저들의 뭔가 리액션이나 피드백 같은 것들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게임 자체가 너무 개판이면 운영이 암만 좋아도 성공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게임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잘 만들었고 운영을 좀 바보같이 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운영 잘하는 게임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될 수 있는 게임이 몇 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PD나 디렉터급들이 바로 라방을 키면서 유저들이랑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유저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잘 수용하고 밸런스 개선의 의지가 많은 그런 게임들이 저는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모든 유저를 다 만족시키는 그런 게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과 정치랑 저는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부자를 위한 정책도 있고 서민을 위한 정책도 있는데 그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게임 안에서도 유저층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이쪽 유저 손을 들어주면 반대쪽 유저 손을 뿌리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운영을 하는 것보다 중립적인 위치 안에서 우리 게임의 가치는 이거다 라고 이제 잘 제안을 해주는 그런 게 이제 좋은 운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은 게임이 좀 괜찮고 운영이 좀 구리더라도 그건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쪽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좋은 임원과 좋은 팀원 중 조직에서 더 중요한 쪽은 어디일까요? 이게 정말 어렵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밸런스 게임입니다. 저는 좋은 임원인 것 같아요. 좋은 임원이 있으면은 결국 좋은 팀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왜냐면은 좋은 임원이 있게 되면은 그분을 보고 결국 저희가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시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좋은 임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거의 생각이 비슷한데요. 좋은 임원이 있으면 괜찮은 팀원들을 채용을 할 테니 굳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래도 리더들이 괜찮은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것도 참 재미난 게 네. 좋은 팀원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임원까지 달았는데 좋은 팀원이었던 사람이 좋은 임원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실무를 하는 것과 매니지먼트 그 관리직을 하는 것과 다른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개발 문화를 좀 경험하다 보면 이제 임원이라든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이제 밑에 있던 실무자들의 리스펙을 받아서 승진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승진을 했더니 이 사람이 매니지먼트는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임원의 개념이 거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실무자이자 관리자이자 맞습니다. 임원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직 규모가 작을 때는 좋은 실무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바보 리더와 똑똑한 실무자가 있는 곳과 똑똑한 리더와 바보 실무자가 있는 곳 중 어느 쪽이 팀이 더 오래 갈까요? 어쨌든 전 리더가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핸들을 잡은 사람 방향에 따라서 이제 실무자들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핸들 잡은 사람이 좀 똑똑해야지 되지 않을까. 실제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직 구성을 하다가 실무자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빌드도 잘 만들고 게임 운영도 잘하는데 정말 이제 위에 사람이 몇몇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게임이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경우도 꽤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는 조직에서는 그래도 다시 회생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도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런 이상한 결정을 안 할 수 있는 방어 장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무자들도 되게 똑똑해야지 좋죠. 어쨌든 최종 결정권자가 정말 잘못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것들이 벌어지죠.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해야 할 PD를 하나 고르라면 기획 PD 대 아트 PD 대 사업 PD 대 프로그래밍 PD 중 어디 쪽 PD가 좋을까요? 정말 이것도 재미난 질문이죠. 경력자 카톡방에서 받았던 그런 질문이고 굉장히 논쟁의 소지가 많고 아직 지망생들은 잘 모르지만 이제 PD가 어느 출신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프로젝트의 스타일이 달라요.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기획 PD가 편하긴 했어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기획 PD, 프로그래머 PD, 사업 PD, 아트 PD 이렇게 저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잘 나온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기획자가 굉장히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뭐 김영태님 같은 훌륭한 PD님도 아트 출신이시기도 하고 사업 출신 PD님들도 굉장히 괜찮으신 분들도 많고 이러지만 제가 다 경험을 해봤을 때는 꼭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프로그래머 PD님이 계시면 야 이거 QA 이런 일들은 기획자가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기획 PD님은 아니 프로그래머가 먼저 만들었으면 너가 기초적인 테스트는 하고 기획자한테 넘겨줘야지 왜 대충 버그 있는 상태로 넘겨주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판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럼 왜 마지막을 아트 PD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게임 개발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세계관을 만들고 설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BM을 만들고 그 다음 아트를 입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정말 유명한 게임 중에서 기획자 없이 아트가 전부 다 나온 상태로 개발을 하고 후반에 기획을 투입해서 성공시킨 게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게임 이름을 얘기하기엔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프로토타이핑부터 기획자가 참여했던 프로젝트가 있고 프로젝트 중간 부분에서 참여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어쨌든 둘 다 성공적이게 되면 저는 게임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획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부 그림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기획자가 투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스킬을 하나 만들 때도 뭐 롤에 제가 좋아하는 블리츠 크랭크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이게 팔을 미리 잘라서 디자인해야 되거든요. 뭐 그랩을 할 때 팔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모델링은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되고 뭐 자폭 같은 것도 보면 기획을 할 때 뭐 16개의 파편이 터져서 파편이 튄 다음에 다시 이제 모인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할 때도 아트와 기획이 굉장히 이제 초반부터 면밀히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골렘을 이렇게 디자인했으니까 기획자가 알아서 스킬을 디자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란 말이죠. 이제 전투 기획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모든 게 그래요. UI 기획도 밸런스 기획도 아니면 게임의 아트 스타일에 시나리오를 이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있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기획자 입장에선 사실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호하는 쪽은 기획이나 필밍 PD를 선호합니다. 제가 하나 또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무조건 아트 출신이나 뭐 사업부 출신 아,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이제 종종 봐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굳이 선택하라면 이걸 선택한다는 얘기죠.